안녕하세요. 취미로컨트의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 4가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놨고요. 이 스크립트는 이 주가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위한 원 데이터를 생성하게 했습니다. 차트에 적용하실 때는 한 100개 내외, 저는 지금 5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갖는 차트를 띄웠습니다. 바이비트 BTC USDT 차트고요. 길이를 한 50개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주봉을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파인 에디터에서 스크립트 붙여 넣으신 다음에 차트에 넣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주가 차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방금 띄워 놓은 차트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이 차트만 보겠습니다. 뒤에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고요. 여기 4가지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 연보라색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 이동평균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빨간색이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단순 이동평균, 산술 이동평균이라고도 하죠. SMA고요. SMA를 기준으로 WMA나 EMA는 위에 있고 RMA는 밑에 있죠. WMA나 EMA는 단순 이동평균, SMA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RMA는 SMA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느리게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이 원 데이터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늦게 따라가는 거죠. 제 생각에는 굳이 이런 WMA나 EMA, RMA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몰라도 이 단순 이동평균에 비해서 좀 더 빠르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동평균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WMA나 EMA를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단순 이동평균 SMA보다 좀 느리게, 그러니까 잡음이 많은 경우에서는 그런 잡음을 좀 무시하는, 좀 더 느리게 따라가는 이동평균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RMA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원리를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어떤 원리로 되는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차트상으로는 4가지 선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 이 선 하나가 2가지 선이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트레이딩뷰 내장 함수로 구현한 SMA, EMA, WMA, RMA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함수를 쓰지 않고 그냥 제가 풀어서 이렇게 또 구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투뷰 내장 함수로 구현한 것과 제가 이렇게 풀어서 쓴 것이 일치한다, 이렇게 겹쳐서 보인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풀어서 쓴 것이 제대로 동작한다, 이 원리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맨 처음에 그냥 단순 이동평균, 산술 이동평균, SMA는 단순합니다. 그냥 지금 기준은 이제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12동평균을 구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이제 10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10으로 나눠준 거죠. 단순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MA는 이제 가중이동평균이라고 해서 이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내는데 가장 최신의 데이터에는 10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에는 9, 그 다음에는 8.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갈수록 가중치를 점점 줄어들게 하면서 가중치를 주고요. 그것을 제 가중치 전체로 나눠준 것이 이 WMA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최근의 값일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최신의 데이터에 좀 더 큰 영향을 받게 돼요. 최신의 데이터가 점점점 증가한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증가하고요.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이동평균 EMA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재기적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얘도 가장 최신의 데이터에는 2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구한 EMA에는 이제 9의 가중치를 주고요. 바로 전에 EMA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중치의 합인 11로 나눠준 것이 EMA입니다. 살짝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부터는. 얘도 역시나 최신의 값에는 좀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A만 좀 따로 떼서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10번째 봉이에요. 이 10번째에서는 그냥 단순 이동평균하고 값이 같아요. 근데 11번째,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EMA는 이제 뒤에 있는 EMA 값에 9의 가중치를 주고요. 바로 현재의 봉에서는 2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와 바로 이전의 EMA 값에 2대 9의 비율로 가중치를 주고 그것을 가중치의 합인 11로 나눠준 것이 현재 봉의 EM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은 역시 현재 봉의 데이터에
2의 가중치를 주고요. 그 전에 EMA에 9의 가중치를 준 다음에 그것을 더해서 가중치의 합인 11로 또 나눠줍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SMA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뒤에 있는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작은데 이 앞에 최신의 데이터에 2의 가중치를 주다 보니까 그것이 SMA를 훨씬 뛰어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RMA 같은 경우에는 이 EMA와 구성이 비슷합니다. 근데 RMA는 현재의 데이터에 가중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이로 인해서 RMA가 좀 더 SMA보다 좀 느리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리는 이러한데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만 봐서는 뭐가 빠르고 뭐가 느릴지 그렇게 한 번에 알아차리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이 WMA는 여기 이제 가중치가 최신의 값에 더 크게 들어가니까 최신 값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겠다라고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EMA나 RMA는 EMA는 이제 최근 값에 좀 더 가중치를 준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RMA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식만 봐서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좀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좀 더 이 원 데이터를 빠르게 쫓아가는지 아니면 좀 느리게 쫓아가는지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동평균을 사용할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속하여 증가하는 경우고요. 이 원 데이터를 4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속 증가하는 예제고 이 가속 감소하는 그래프도 볼 수가 있습니다. RMA가 좀 늦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WMA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면서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적으로 증가할 때 이거는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선형적으로 다 증가를 합니다. 선형 감소도 마찬가지로 선형적으로 감소를 하고요. 이 사인을 이용해서 진동하게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가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진폭이 커지는 거죠. 이것도 RMA가 이제 가장 늦게 따라가고, 그죠? 이렇게 돌리는 순간에도 이 WMA가 좀 더 빠르게 여기서 이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MA가 돌리고, SMA가 돌리고, RMA가 돌리고, 이런 식이죠. 물론 이것들은 이제 이상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주가 데이터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데이터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제 미세한 차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 데이터를 따라가는 민감도에 있어서는 아마 WMA, EMA, SMA, RMA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WMA가 진폭이 가장 크고 RMA가 완만하게 생겼죠. 살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런 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SMA와 비교해봐서 난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애를 쓰고 싶다. WMA, EMA 순서로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좀 더 완만한 게 필요하다. 이 시장은 노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노이즈를 다 따라가지 않고 그냥 완만하게 필요하다 하시면 RMA를 한번 적용해서 백테스트를 하시든지 그런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동평균의 종류가 지금 대표적인 4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많죠. 거래량을 참조한 VWMA라는 것도 있고 TEMA라는 것도 있고 CEMA라는 것도 있고 아무튼 종류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WMA에는 최근에 값에 10이라는 가중치를 줬는데 나는 지금은 10 이동평균이니까요. 가장 최근 값에는 10을 주고 이제 두 번째 값에서는 가중치를 8을 주고 그 다음에는 6을 주고 4를 주고 1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죠. 이거는 이제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달라지겠죠. WMA의 나열 방식을 이렇게 바꿔본 건데요. 선형 증가하고 진동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열 방식으로 한 것을 검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WMA보다 좀 더 빠르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원 데이터를 빠르게 쫓아가지 못하죠. 움직임은 빠르게 돌리는데 이 원 데이터를 못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동평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KMA다 이런 거를 내가 만들겠다. WMA에 SMA를 한 다음에 뭐 EMA를 하고 이걸 이제 10 이동평균만큼 하겠다. 그리고 이제 KMA를 플롯을 해보면 뭐 어떤 값이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RMA보다 더 느린 게 나왔네요. 그래서 얘도 이제 진동하는 거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뭐 백테스트에 활용하신다거나 해보시면서 아 이게 더 유용하다 하시면은 이걸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 별로 유용하지 않다 하시면은 뭐 다른 또 뭐 이동평균을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동평균 4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